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준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이 큰 반등이 있었던 다음에 오늘 새벽부터 오늘 오전까지 또 오후까지 넘어오면서 아직까지는 일봉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과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의 성향이 더 강합니다. 일단은 이쪽 레인지를 지켜주고 있고 제가 어디와 비교해서 주목을 하고 있냐면 이쪽에 있었던 큰 반등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과 반등과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반등이 있었던 뒤에 나름 되돌림이 심했고 또 이렇게 파동이 큰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은 여기서도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어떻게 보면 제자리 빔 다시 쌍바닥까지 돌아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패턴이 조금 달라요. 일단은 거래량적인 면에서도 조금 반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십자 도지 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냥 오름폭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만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은 바로 쌍바닥을 간다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은 이번 상승은 조금 그래도 중기적으로 보면은 좀 좀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많은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방어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나스닥에 좀 불안정한 무빙도 있는 와중에 또 그 와중에 이런 모습 보였다는 것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신고점을 간다는 무빙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중단기적으로 4만 달러 이상으로 가서 조금 미니 불장, 미니 알트코인장 정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열리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말에는 조금 매수세가 좀 적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숨고르기란 다음에 뭐 일요일 오후나 다시 월요일로 지나가면서 4만 달러를 깨주는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또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제 플랜 B라는 인물이 조금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저희가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로그 차트로 좀 색깔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일단 이분도 우려를 하시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36,000달러, 7,000달러 부근인데 이 부근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렇다 할 반등세가 없다면 만약에 이 수준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된다면 그동안 이 사람이 그렸던 이 모델은 역사상 처음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지금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도 뭐 당연히 10만 달러를 지금 오래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차트를 만든 사람조차도 이런 프랙탈이 지금까지 항상 몇 년간 거의 10여 년간 이어져 왔던 프랙탈이 처음으로 무너질 위기가 적지는 않다. 다만 어쨌든 이 사람 관점은 일단 올해 안에 10만 달러는 간다는 입장은 고수는 하고 있고요. 또 이 모델이 이전과 같은 프랙탈로 지금 이렇게 노란색 부근이라 한다면 노란색 부근 뒤에 또 상승, 또 노란색 부근 뒤에 상승. 이전에 프랙탈로 간다고 한다면 몇 가지 이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주목할 점은 일단은 6월 달에 머지않은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사이, 6월에서 7월 달 사이에 일단은 5만 4천 달러 이상을 가야 된다고 이 사람이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54K면 지금 36K, 37K 부근인데 사실 적은 반등은 아니죠. 그래서 늦어도 7월 이내에 5만 4천 달러 부근을 돌파해야 여기 있는 프랙탈의 반복이 또 여기 있는 어떤 이게 좀 지평선의 지표를 이 사람도 이제 선형화해 놓은 건데 여기 있는 다이버전스가 반복이 되려면 6월 7월 안에 늦어도 7월 안에 54K까지 반등을 보여줘야 저희가 다시 한번 연말에 기존과 같은 또 개미털기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10만 달러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2024년까지는 이제 보는 타점은 28만 8천 달러. 이제 3년 뒤까지는 약 3억 정도 이 정도 보고 있다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승인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타일러 윙클보스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뭐 ETF 뭐 승인됐다는 식의
뭐 이제 관리 감독이 승인됐다는 식의 트위터를 올렸고 그 문서가 되게 찌라시처럼 돌았었는데 거기 있는 문서는 팩트입니다. 실제로 문서 번호도 있고. 그런데 제가 리플 소송 결과를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좀 거시적인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법적인 수용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승인 기간은 걸리지만 일단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측한 건 2022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 이후의 시간이라고 되겠네요. 많이 법적으로 제도권에 들어간 이후겠죠. 그래서 ETF가 뭐 당장 빨리 된다고 저희에게 어떤 반등세는 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년이 좀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ETF에 수용하는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ETF의 뭐 승인 뉴스 이런 건 대부분 가짜 뉴스거나 좀 와전되고 과장된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ETF 승인은 좀 넉넉히 시간을 잡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세를 비롯해서 이제 디지털 화폐 CBDC에 관련된 정말 많은 이슈가 있는데 또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CBDC 얘기하는 거죠. CBDC의 도입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저희가 CBDC와 비트코인을 연관 짓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CBDC는 일단 디지털 화폐에 좀 국한된 이야기고 거기서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크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뭐 CBDC의 국가적 수용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겠죠. 그럼에도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은 확실한 건 시장의 흐름은 디지털 화폐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서 훨씬 가속화됐고 이제는 실제로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조금씩 생겨날 만큼 엘살바도르 또 최근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뭐 통과도 좀 이제 좀 준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통화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나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화폐 또 가상 자산으로 적어도 큰 흐름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차트적 관점에서 뭐 이제 상승장은 끝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18K, 뭐 20K 이렇게 많은 이제 어떤 차트적 관점들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뭐 거기를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반드시 10만 달러를 돌파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잭도시 이제 트위터 최고 경영자 CEO시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같은 언어로 우리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끔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차트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불안한 구간이 많고 과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래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절을 한 것도 사실이고 제가 긍정 회로를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을 때 어떤 좀 미래성을 보고 결국은 실물 경제에서 가상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저희가 어떤 큰 흐름을 보고 어쨌든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광풍에 못 이겨서 투자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어떤 차트적인 불안감에 휩싸여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런 의지나 그런 생각들까지 모두 깨버리고 여기에 노예가 되는 행동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희일비 하다 보면 결국 차트라는 것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매번 맞다가도 이번에 틀릴 수도 있고 또 틀린다고 해서 그걸 얘기했던 차티스트나 또 그런 관점을 줬던 사람을 저희가 되게 블레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보조 지표로만 활용을 할 뿐 일단 전체적인 가상 자산의 시장과 가상 자산의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조정과 이런 것은 결국 작은 흐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아무리 흐름과 방해들이 있어도 그렇게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금 이렇게 여유로운 관점을 가지면서 시장 좀 조정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멘탈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